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자영업 괴담 시리즈 특별편으로 제목을 지어봤고요.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해 볼 겁니다. 한 방에 나락가는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과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영상은 특별히 저만 알려다가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통 희망을 안고 자영업을 하죠. 시작을 하죠. 각자의 꿈을 안고 퇴직을 하고 온 퇴직금을 쏟아놓고 또는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으로서는 맛이 일정하고 사업주로서는 안정성과 편함이 확보되어서 그렇죠. 저는 이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이메일이 한 번씩 오거든요. 가족과 개인의 사연과 각자의 꿈들이 있어요. 요식업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해요. 결과를 보자고요. 자영업으로 식당으로 음식점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래요. 그분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해요. 소수이고 그렇게 자영업으로 음식점으로 수익을 크게 냈으면은 굳이 음식점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했으면 더 큰 수익을 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만큼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이 시장이 안 좋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테리어 업자들이 제가 이쪽 시장을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이 되나 싶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좀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자영업 프랜차이즈 시장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더라.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모아서 인테리어를 해주고 교육을 하고 그 돈을 받고 그냥 땡 처리해버리는 거죠. 뭐 망하든 말든 본인들에게 타격 오는 게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게 백종원 씨죠. 저는 백종원 씨가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 회복이 된다 해도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한 가정을 프랜차이즈 하나 내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게 수천만 원, 수억을 투자해서 본인을 믿고 가맹점을 냈는데 최소한의 도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매출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그래요. 그거는 뭐 개인의 역량이라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래도 그 가맹점주 대표로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뭐 라면을 끓이는데 점주들마다 맛이 다르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미지가 회복된다 해도 저는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이게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자영업주, 가맹점주 그리고 그 자영업을 하는 대표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영업 대표가 좀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가는데 정말 노력의 역치가 너무 낮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목숨 걸고 합니다. 밤낮 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친구도 치킨집을 했지만 가맹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치킨집을 했는데도 하루도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추석 당일날만 쉬고 앞뒤로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월세가 크잖아요.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일부 자영업자들 좀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 엄마한테 한 20대 초반 중반쯤이 많죠. 엄마한테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자영업 한 친구들 스스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질 못하고 스스로 연구하질 못해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포기하게 돼요. 어쨌든 노력의 역치가 너무 낮은 사람들도 많다.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저도 청소를 하고 있고 청소 교육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일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력의 역치가 너무 낮은 분들도 많다. 막말로 일주일에 하루 종일 그 백수입니다. 백수면은 하루에 적어도 저 같으면은 2시간 정도는 일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그마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2~3시간 일하고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벌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노력의 역치가 너무 낮고 그리고 자영업에 대해서 음식만 잘하면 끝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누구누구 음식 맛 너무 맛있어. 내가 하는 음식 맛 너무 맛있어. 나는 손맛이 있어. 해서 음식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절대 달라요. 자영업에서 하는 음식이랑 음식점에서 하는 음식이랑 그 가치가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음식 맛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고 마케팅과 모든 영역에서 달인이 되어 자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영업 같은 경우는 나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요. 애플 수수료, 뭐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 이런 거 자영업자들 사장님들이 철저하게 을이되어 있어요. 을이되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죠. 리뷰도 해줘야 되죠. 리뷰 관리도 해줘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작은 문제도
예민하게 굴 때가 있죠. 쉽지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돈을 내고 사 먹는 거다 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 한 번씩 놀라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돈을 내고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갑질은 아닌데 왠지 좀 편하게 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들께. 그래서 요거를 돈을 내면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저도 한 번씩 놀라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장님들은 하루에 100명, 200명 이런 식으로 수십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다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가는 돈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다. 세스코, 바퀴벌레, 뭐 쥐나 개미 이런 거 세스코 달아야 그게 배달의 민족에도 뜨고 인정이 뜨지 않습니까? 세스코도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기, 기장료 등등 생각 이상으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그냥 단순히 자영업 한다 해서 월세, 전기세, 수도세 이게 아니라 생각 이상으로 나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해보면 저도 친구들 자영업한 친구들 들어보면은 뭐 그런 것도 돈을 내? 뭐 웹하드라든가 별의별 거 돈 내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원 관리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저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지금 20대들이. 왜냐하면 그 2017년 전후로 해가지고 주휴수당이라는 게 생겼고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좀 알고 지내던 대학생 친구였는데 학원에 일할 때 여대생이 한 명 있었어요. 알고 지내던 좀 몇 명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았다고. 그건 뭐냐 물어보니까 한 달치 월급을 받는 게 있대요. 해고를 미리 예고를 안 했을 때.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들려주면서 해가지고 받아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찌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추후에 듣게 됐던 게 사장님들이 철저하게 의리다. 각종 수당을 다 줘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한 명을 써도요. 그렇다고 그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인가 이렇게 내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려고 합니까?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 양이 많아지죠. 직원 수가 그렇게 채용했을 땐 많아지면 관리가 그만큼 더 어려워져요. 아르바이트생들은 펑크 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영업이 운만 잘하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죠. 대표적으로 백종원 씨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원래 그전엔 중고차 딜러였고요. 인테리어 업자하다가 눈이 트였겠죠. 요 가맹점이 돈이 되는구나. 그 사람 행보를 보세요. 저도 이번에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사람 과거의 행보를 보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포장을 했을 뿐이고요.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저는 그 귀농 쪽에도 들어와 온 거는 일부 알고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귀농을 하겠다고 나라에 얘기를 하면 서류를 제출하면 이유 불문하고 3억인가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귀농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짓고 뭐 짓고 하는데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좀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하는 말, 너희 어차피 그냥 대출 받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대출을 그럼 어차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나 봤더니 진짜 음식이 맛있어서 그 음식을 여기저기서 막 맛보고 싶고, 여기는 울산입니다. 서울에서 맛보던 걸 울산에서도 맛보고 싶고, 그렇게 좀 좋은 음식점이 홍보가 돼서 된 게 프랜차이즈예요. 대표적으로 이삭 토스트라든가 좋은 창업이 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동대문 엽기 떡볶이 이런 것도 좋은 사례 중 하나죠. 음식이 맛있어서 홍보가 된 거죠.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들 보면 너무 악성 프랜차이즈가 많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보세요. 저는 백종원 씨가 이번에 악마화 드러나기 전까지 그 사람 식당을 안 좋아했어요. 너무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저는 음식점에 갔을 때 메뉴가 많은 걸 좋아해요. 그리고 돈을 좀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6,000원이잖아요. 요즘에 6, 7,000원 하는데 한 7, 8,000원 주더라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다음 음식은 심지어 홍콩 반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보고 도대체 이건 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이게 내가 외눈박이 사슴인가? 이게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다고요. 이게 왜 맛있다는 거지? 이 사람 어깨가 왜 인기가 많은 거지? 저는 그 당시에 백종원 음식 딱 하나 좋아했어요. 새마을 식당의 7분 돼지김치. 이거는 가성비도 너무 좋고 너무 저렴하고 맛있어요. 요즘에도 한 번씩 가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쁘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저는 물건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의 나머지 음식은 다 별로예요. 역전우동. 역전우동은 가성비가 좋아요. 맛은 그냥 그저 그런 우동인데
가성비 때문에 한 번씩 갈 만하다. 그 외에는 다 별로고 어쨌든 자영업 시장은 현재 너무 저는 이게 안 좋아요. 이게 한 번씩 제가 청소업자거든요. 청소업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 힘들게 평생을 모아가지고 수십 년 일해가지고 한 방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퇴직금 1억 2억 이렇게 꼬라박는 거, 또는 사회초년생 20대 같은 경우는 지 돈 안 꼬라박고 은행 돈 꼬라박고 파산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돈 대출받아서 부모님 등골 휘게 만들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목소리를 한 번씩 낼 거고, 요 업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게 법이 정해져도 진작에 정해져야 되는데 왜 안 정해지느냐. 국회를 보세요. 현재 전쟁터입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지들 앞가림도 못해요. 지들 목숨 살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배현진 씨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이거 뭐 정신병자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 붙는 곳이 참 잘 살아남는구나, 생존을 잘 하시는구나 보면서 이번에 국민의힘 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나? 이 사람이 갔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살아남는데 특화돼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본인들 살아남으려고 용을 쓰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겠냐고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100만 폐업 시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손을 떼기가 뜨거운 감자인 거죠. 손을 잘못 댔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거든요. 오히려 표를 잃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다. 사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저는 까다로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 법을 보세요. 일본 이런 데 보세요. 창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 밖에 돌아다녀 보세요. 전부 임대 붙어 있는데 프랜차이즈 시장이 창구화를 하지 않습니까? 당근마켓 보세요. 제가 당근마켓 중고 물건 한 번씩 저도 팔거든요. 파는데 이상한 광고들이 많이 떠요. 들어가 보면 막 그 매출 막 얼마 하면서 프랜차이즈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투자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 푸차 시장에 대해서 저는 좀 너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리고 맘스터치나 이런 맥도날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맥도날드는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고 맘스터치 한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안정적이거든요. 그닥 돈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GS25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그런 것도 결국 그 본사가 돈을 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한다고 하면 가방 싸들고 하면서 말리고 싶어요. 제가 좀 어쨌든 그렇고요. 두 번째 해볼 얘기는 이거 유튜브에 공유할까 말까 되게 많이 망설이다가 공유하거든요. 저만 혜택을 보려다가 뭐 어쨌든 그 공유를 합니다. 공유도 하고, 두 번째 해볼 얘기는 세금과 전문성에 대해서고,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업이 커지면 세무사를 쓰기도 할 거예요. 저도 기장을 맡긴 적도 있고 안 맡긴 적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는 저 혼자 신고를 해봤어요. 좀 머리 끙끙 싸매가면서 올해 5월달에 영상이 되게 좀 대충 올린 게 많죠. 그게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저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어쨌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돈, 기장료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한 이유는 세무 공부를 좀 해보려고 스스로. 그래서 혼자 신고를 해봤고, 간편장부랑 복식기부, 복식장부 이런 거 쓰는 걸 좀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매출이 일단 4,800만 원? 요 정도 미만은 세무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고, 한 4, 5천이 넘어가고 한 6, 7천이 넘어가면은 세무사를 쓰기도 할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무사를 쓸 때 남자 세무사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이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홈택스에서 그 세무사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제 또래의 여성분을 연결해줬어요. 그분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욕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진 않았고요. 남자 세무사가 왜 전문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성차별적 발언을 할 건 아니고요. 자, 간단하게 약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약사, 의사, 변호사, 지금 일정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여성들이 여성 약사, 여성 의사, 여성 변호사, 여성 경찰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제 사촌 동생도 경찰을 한답니다. 여잔데 장학금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장학금, 숨만 쉬면 장학금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돈을 벌면서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여성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세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세무사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세무사는 한 번씩 바꿔봐야 된다, 주기적으로. 뭐 1, 2년에 한 번씩 다른 세무사도 바꿔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매출 높은 분들 통해서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여성들이 고위직군, 전문직군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와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하면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고정값이 100점, 합격선이 100점이 나오면 남자도 101점, 여자도 101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을 땐 전문성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재는 그 TO 있죠. 자리를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 약대 같은 경우만 봐도 남자는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정 여자 대학교 있죠. 여자 대학교만 약사 티어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 대학교에는 남자가 들어갈 수 없죠. 거기에만 약사 티오가 있다는 건 그만큼 티오가 자리가 많이 간다는 거죠. 이게 좀 지능적인 영역인데 잘 생각해 보셔요. 여자 대학교에 약사 자리를 50%를 내줘요. 100개 중에 50개를 내준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양성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등등 있겠죠. 저는 거기에 약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대학교에 나머지 50%가 가게 되는 거죠. 50개의 자리가. 그러면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반반이라고 치면 남자는 그 중에서 25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통계를 봤을 때 여자 약사가 75명이 되고 남자 약사가 2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90점을 맞아도 합격을 하게 되면요. 남자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아야 합격을 하게 된다. 이게 다른 쪽도 여기저기 파봤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약국을 한번 갔는데, 최근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약국의 약사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에서 약을 같이 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분리시켰죠. 약은 약국에서. 강제로 처방전이라는 걸 그게 나라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여성분들 약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아요.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차별적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성 약사분들은 저는 되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비단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약사는 달라요. 다름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세무에 대해서도 특히 세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자면 너무 전문 깊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세금에 대해서 저보다 세무사인데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좀 무책임한 행동도 있었고요. 그분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고 대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쪽 시장이 왜 이렇게 됐나 파보니까 자리를 나라에서 강제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경찰도 예를 들어서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남자가 잡든 여자가 잡든 똑같아요. 범인이 여자가 잡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체력 검정을 똑같이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10년 이상 안 바뀌었죠. 전 세계에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죠. 비단 경찰만 그럴까요? 약사, 의사, 판사, 변호사 모든 부분에 그렇게 장악했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세무사 통해서도 많이 겪었고 약사 통해서도 많이 겪었고 특히 공무원들 상대할 때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전문성 떨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선풍기 이런 것도 제가 사무실이 두 개고 하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는 선풍기만 한 10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 남는 거를 동사무소에 그냥 버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전제품 버리는 곳. 그거를 버리는데 그 직원이 담당 직원인데도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제도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 아 그래요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한숨을 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더 따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재활용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제가 왜 상대 안 했냐면 상대해봐야 잘 돼봐야 피곤하고 안 됐을 때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제가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일 얼마 땄어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특히 청소업은 여자들이 하기에 굉장히 장점이 크기 때문에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만큼 사회 진출을 하는 걸 독려하는 입장인데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게 여성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라의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은 기를 쓰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저는 참고로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전문대를 나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아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반에 2등 안에만 수석, 차석 이렇게만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 2명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를 쓰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찰을 한다니까 온갖 장학금을 다 떼어주고 많이들 제 친구들 중에 교대? 교사하기 전에 들어가는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장학금을 퍼주고 이게 경쟁을 안 하고 지원을 계속 나랏돈으로 해줘 버리니까 스스로 경쟁을 못 갖추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제가 이게 남자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봐봐요. 아까 약사 이야기 100명 중에 75명이 여자가 될 수 있는 통계의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5명이 되는데 그만큼 더 박터지게 싸운다는 거거든요. 더 경쟁을 심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전문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갖추고 되고 생존력이 갖추게 되고 이게 모든 사업성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해줘 버리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두 번째 주제로 삼자면 전문성에 대해서 딱 각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성 떨어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게 완전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청소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청소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마케팅 기술은 이 영업하는 기술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직업적 특성도 있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학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갔던 직장이 영업을 했어요. 기술 영업을 했거든요. 뭔가 시스템을 파는 거였죠. 2억짜리, 3억짜리, 많게는 5억, 7억짜리 시스템을 소방서나 뭐 관공서에 파는 거였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영업 기술력이 좀 갖춰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전문성을 안 갖추고 그 당시에 누군가 계속 해줬다면 그게 나라일 경우 나라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추지 않아도 한 월 100만 원, 200만 원 꾸준히 줬다면 저는 이런 노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게 나라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6월 2일은 대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6월 9일과 23일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블로그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